과학지문 4강은 뭐가 중요시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는 이 과학이 나왔는데 이 과학의 중요 포인트는 뭐예요? 이 개념을 서로 잘 이해를 하시고 개념 정리가 가장 잘 돼야 되는 파트입니다. 개념이 여러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개념이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적용을 해야지 문제가 풀리는 문제가 나온다는 걸 간파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어? 그 개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질문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사회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어? 개념과 개념이 서로 연관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거는 개념 정리를 꼭 잘 해놓으시면 오히려 문제가 되게 쉽습니다. 생태학에서 식물의 군집군이나 조류의 군집군처럼 일정한 공간 내에 존재하는 모두 종류의 모리를 군집이라고 해. 자, 군집. 이게 뭐가 돼요? 중심 화제가 되죠? 군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대. 군집의 개념은 뭐예요? 일정한 이거 머릿속에 읽어내려가면서 킵해야 되는 거야. 일정한 공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종이라는 거 어려우면 그냥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종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야. 무리. 그치? 라고 정의한다. 개념 나왔죠? 군집의 개념. 요거 정리하셨어야 돼요. 가장 상위 개념이에요. 군집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단순한 척도는 자, 분석하고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가장 단순한 척도는 군집 내에서 일정한 면적, 자, 같은 말이죠? 일정한 공간, 일정한 면적, 그죠? 있는 종의 수, 종의 수를 이퀄 뭐라고 그래? 종의 풍부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니들이 식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 공간 안이 일정한 공간 아니지? 니네들이 식물의 종류가 되는 거야, 그죠? 맞아? 그러면 여기에 같은 종류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종류가 있을 수도 있지?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묶어서 얘기하는 거, 그거를 이해하고 분석할 때 쓰는 게 종의 풍족도라는 얘기야. 아, 풍부도. 풍부라는 말 이해 못해요? 얼마나 많냐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러나 여기 but가 나와 있네요.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의 개체수가 모두 동일한 건 아니겠죠.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에 꽃이 있는데 이쪽이 장미, 이쪽이 튤립이야. 그 개체수가 모두 똑같아? 똑같지는 않죠, 당연히. 그죠?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의 풍부도만으로는 군집의 특징을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뭘 보완하는 거예요? 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한 표본구에 있는 모든 개체수를 헤아리고 각 종이 차지하는 개체수를 따져서 각 종이 차지하는 비율로 구하는데, 그죠? 이 척도를 뭐라고 하는데? 상대 풍부도라고 한대. 역시 개념 나왔느냐. 이게 3죠. 여기가 개념 2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튤립이 몇 프로 차지해? 전체 중에서 그 비율 몇 퍼센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상대 분포도라고 하는 거야. 풍부도, 분포도가 아니라 한다. 풍부도 서열 그래프는 자, 서열이라는 거는 뭐야? 우위에 있는 것에서 하위에 있는 걸로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위치를 얘기하는 거지. 그죠? 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종 상대 분포도를 요거를 가지고 상대 풍부도를 가지고 뭐 한 거야? 서열한 거야. 그러니까 많은 거 순으로 해놓은 거겠죠? 그죠? 그걸 서열화를 해놓은 게 서열 그래프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와요. 가장 풍부한 종은 X축의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래요. 그럼 그래프 볼 줄 알아야 되죠? X가 어디니? 여기죠? 여기서 서열이 가장 낮은 넘버 원인 게 0. 여기 X축에 0에 가까운 수가 서열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 얘기죠? 그래프 이해됐어요? 요쪽으로 갈수록 서열이 어떤 거야? 서열이 높은 거죠? 그러면은 가장 서열이 높다는 거는 가장 풍부족이 되는 거예요. 풍부종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가장 많다는 얘기겠지. 쉽게 말하면. 이해됐죠? 그리고 Y축에서는 각종의 상대 풍부도가 풍부한 종은 X야. 그 다음에 상대 풍부도가 표현이 된다는 거야. 몇 퍼센트. 이 과정을 가장 희귀한 종까지 반복하여 얻어진 그래프가 풍부도 서열 그래프야. 이 그래프에 나타난 곡선이 풍부도의 서열 곡선이 요거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요거 그래프가 서열 곡선이네. 그죠? 풍부도 서열 곡선에서 곡선의 길이가 지금 이 지문도 그렇고 이 뒤에 과학 지문도 그렇고 정보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문단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그 짧은 곳에서 그 정리를 머릿속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시는 게 유리하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작년 수능 지문의 특징이기 때문에 올해 수특도 그렇게 바뀐 거예요. 원래 비문학 지문 더럽게 길어요. 이 정도 지문은 짧은 거예요.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곡선의 풍부도 서열 곡선이다. 풍부도 서열 곡선에서 곡선의 길이가 자 뭐뭐 할수록 뭐뭐 할 경우 이런 거 나오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자 길이가 뭐 할 때 길수록 군집에 나타나는 종의수가 많다는 거야. 길이가 그러면 종이 여러 가지 종이야. 봐봐, 풍부도 서열이라고 했잖아. 서열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종류가 많다는 얘기죠. 맞아? 이거까지 지금 24까지 돼 있으면 몇 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래프가 찍혀 있다면 적어도 24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공간에. 그죠? 요거 기억해야 되고 곡선에 이제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급하게 내려가지 않고 완만하게 될수록 종간의 개체수의 배분이 균등하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상대 풍부도가 있었지, 비율을 나타내는 거, 그지? 그러니까 종에 그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완만할수록. 그러면 급격하게 내려가는 구간은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되지. 이런 거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어떤 거 봐봐. 여기서는 지금 완만과 길수록만 나왔지, 맞아? 근데 문제로는 뭘로 내? 길이가 짧은 경우, 그지? 그 다음에 완만하지 않고 급강할 때 이런 식으로 반대 개념으로 내놓겠죠. 그러면은 뒤에 있는 거를 바꾸셔야 되죠, 거꾸로.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그런 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상반되는 경우가 있을 때 한쪽만 나와 있으면 문제에서는 반대쪽으로 나와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화살표로 해놓고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풍부도 서해 그래프는 군집의 생물학적 구조를 파악하는데, 자, 이게 이제 쓰임이죠. 쓰임. 사용될 수 있지만 군집에서 관찰된 관찰된 차이를 정량화하는 수단이 되지는 못해요. 정확하게 정량화라는 건 뭐야?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량화라는 말은 숫자로 나타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에 생태학자들은 다양한 지수라는 것을 개발하여 사용하는데, 너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다양한 지수라는 것을 개발해서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지수야? 다양한 것 중에 심슨 지수를 쓴대요. 그러면 심슨 지수는 거꾸로 얘기해봐. 종의 뭐를 파악하게 하는 거? 관찰된 군집을 뭘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정량화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선생님이 거꾸로 생각해 본다는 얘기가 뒤집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얘가 정량화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개 중에서 하나야. 반드시가 아니란 얘기야. 이해가 되지? 그럼 선택지에 반드시 나와 있다고 그러면 틀린 거죠. 심슨 지수랑 뭐 또 나와? 개념 나왔네요. 개념 몇 번째니? 개념 네 번째인가요? 한 표본에서 임의로 추출된 두 개. 자,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죠. 두 개가 같은 종일 확률을 모든 종에 대해서 계산한 뒤에 더한 값이야.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니네가 다 종이야. 임의적으로 그냥 내가 정수하고 윤철이를 뽑았어. 그지? 그냥 두 개를 임의적으로 뽑아낸 거야. 니네들이 같은 종일 확률을 내가 구한 거지. 그지? 그러면은 전체 종에서 니네들이 같은 확률을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또 다른 거를 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다 더한 값이 바로 심슨 지수 값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심슨 지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면, 자, 요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계산하라는 거 나오겠어? 확률 모르는 애들은 못 구하잖아. 그치? 맞아? 여기 뒤에 만약에 계산하는 거가 나와야 되면 뭐가 나오겠냐? 예시가 나와 있겠죠. 근데 예시가 안 나온 걸로 봐서는 계산 문제는 안 나온다는 소리야.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면
꼭 기억해야 돼요. 다양도가 낮은 경우에는 기억해야 되죠. 값이 커. 그럼 어디에 가깝다는 얘기야? 0에서 1 중에서 1쪽에 가깝다는 얘기겠지. 한 표본에 한 종만 있는 경우에는 다양도가 0이야. 심슨 지수가 뭐가 돼? 1이 돼. 예를 들어서 한 표본에서 하나의 종류만 있을 경우에는 다양도가 없는 거지.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그지? 심슨 지수는 뭐라는 거야? 거꾸로 다양도가 낮은 거니까 심슨 지수는 반대로 커지는 반비례 관계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저장하면 되겠죠. 심슨 지수하고 뭐하고? 다양도는 반비례 관계다. 머리티 빼야 돼. 심슨 지수의 역수 이번에는 뭐를 취해? 역수를 취하여 다양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여기야 거꾸로 된다는 얘기야. 심슨 지수의 역수를 심슨 지수 역지수라고 부른데 이거 개념이죠. 얘하고 반대 개념이겠죠? 그죠? 개념 5번째. 이 지수는 다양도 지수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된 뿐이야. 반드시가 아니라고. 그지? 심슨 지수는 우점도라는 것도 개념 나오겠네요. 그죠? 우점도의 척도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공제는 상대 풍부도가 상대 것이 높은 몇몇 흔한 종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군집에서 한 종 또는 소수의 종이 우세할 때 이들을 우점했다라고 한다. 뭐 개념 나왔죠? 그러니까 특별한 이게 6번째인가요? 5번째인가? 5번째? 6번째죠? 특별한 종이 뭐해? 상대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야. 많을 경우에 그 많은 것을 우점, 우리 왜 우의에 있다고 하죠. 강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우점도는 자 여기 나왔죠. 우점도는 다양도와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우점도는 다양도와 반대가 되겠죠. 왜? 특정한 개체가 좌지우지하는 거니까. 그치? 다양하겠어? 다양하지 않겠어? 다양성이 떨어지겠지? 맞아? 여기 들어서 만약에 남자가 한 70명 되고 여자가 30명 된다 그래봐. 그러면 누가 우점도가 돼? 남자가 우점도가 되는 거지. 특정 종이. 그지? 맞아? 우점도의 척도로 심슨 지수가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얘가 사용된대요. 일반적으로 우점하는 종인 군집 내에서 다른 종을 희생시켜 그 지위에 오른대. 자, 우세한 쪽이 강한 쪽이야. 쉽게 말하면. 그지? 강자가 약자를 희생시켜서 그 지위에 올라요. 이들은 주어진 환경 조건 하에서 우세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어. 같은 말이겠지? 맞아? 우점도에 있는 그 종이 우세한 경쟁자죠. 그죠? 그렇다고 우점종이 군집에서 가장 큰 역할을 준 종이라고는 말할 수 없대요.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대요. 그죠?
풍부도에 비하여 군집에 큰 영향을 주는 뭐가 핵심종이 있대요. 풍부하지는 않은데 핵심을 주는 종이 있어.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해보자. 핵심종이 뭐니? 군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종을 얘기하는 거겠지. 거꾸로 얘기하면 맞냐? 그러면 우점도하고 핵심종은 서로 다른 개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뭔 말인지 이제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도저히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프리카 남부의 사바나에 서식하는 코끼리가 우점종은 아니래. 우점종은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 남부라는 특정 지역에 코끼리가 많지는 않다는 소리야. 알겠어? 우점도가 아니라는 거는 그죠? 상대적으로 풍부해야 되는 거니까. 많은 양의 관목해야 되니까 교목동 식물이야. 식물 그냥 나무야. 코끼리가 뭐 처먹어? 나무 처먹는다는 얘기야. 그치? 섭취하고 뿌리를 뽑아버리기 때문에 사바나의 식물 생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코끼리는 우세종은 아니지만 뭐다? 핵심종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맞아? 우심도가 여기서 말하는 우점도의 종이 되려면 일단 우위에 그 개체수 자체가 우위에 있어야 돼요. 맞아? 근데 코끼리가 많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얘네로 인해서 코끼리가 왜 살찌는 줄 알아? 왜 살쪄? 왜 덩치가 이만해? 풀만 먹는데 많이 처먹으니까. 코끼리 한 마리가 처먹는 양이 어마무시하니까 살찌는 거요. 그러니까 어떤 개그맨 누가 그랬다고 그러지? 엄마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는데 나 저기 식물만 먹을까? 야채만 먹을까? 그 엄마 말 이제 엄마가 아주 친근하게 딸에게 그랬다는 거. 애년아 식물 저기 풀떼기만 먹는다고 살아지냐? 코끼리 봐라. 그죠? 코끼리가 왜 살쪘게? 많이 짜먹으면 뭐든 살찌는 것이요. 그랬다고 하는데 그 얘기 저기 핵심적인 뭔지 알겠죠?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우리 먹이 사슬도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수가 어때요? 줄어들죠. 그런데 그 개체수가 잡아먹는 것들이 그 밑에 개체수를 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 저기 먹이 사슬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누구냐? 인간이잖아. 우리는 핵심종인 거예요. 그지? 군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핵심종을 제거하면 군집의 종의 풍부도, 다양도도 크게 변하죠. 예를 들면 사자가 제일 무서운 포식자라고 하면 사자가 뭐가 돼?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에 과거에 호랑이 있었죠. 여러분들 산에서 호랑이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알고 있죠. 근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남한에는 없어요. 북한에서 뭐 한두 마리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밑에
뭐 어떤 그 호랑이 먹이가 됐던 노루나 그죠? 멧돼지나 얘네들의 개체수가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호랑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다른 종에 영향을 미치죠 개체수에. 그죠? 맞아? 호랑이가 멧돼지만 처먹는 건 아니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호랑이가 많이 있었을 때는 뭐 반대로 호랑이의 먹이가 되는 애들의 개체수가 점점 줄겠지. 이해가 돼? 다양도가 떨어지겠지. 맞아? 근데 상위에 포식자가 없어지면은 밑에 하위에 먹잇감들이 더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추도 그렇고 풍부도도 그렇고 다양한 종이 생겨난다는 그런 얘기야. 이해가 됐어? 핵심적인 군집에 대한 효과는 자 봐봐. 이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상대 풍부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은 핵심적 군집에 대한 효과는 상대 풍부도는 상대에 비해서 내가 풍부하다는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비례하지는 않죠. 그죠? 군집이 역동적이어서 역동적이라는 건 움직임이 강하다는 뜻이야. 공간과 시간에 따라 군집 구조가 달라진대요. 일정 공간에서 시간에 따라서 군집 구조가 바뀌는 것을 자 여기 또 개념 나와요. 뭐라고 해? 이 개념 몇 번째냐? 7번째냐? 개념 7번째. 천이라고 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 자 여기 어휘 문제 풀고 갈게요. 이거 다의어 문제인데요. 다의어 문제는 푸는 방식이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는 푸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대입해서 니네들이 풀어야 돼. 느낌상 모르면. 근데 봐봐. 다의어 풀 때는 일단 이게 지금 용언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앞에 있는 문장 구조가 일단 일치해야 돼. 주성분 구조가. 그럼 요 앞에 뭐가 있어? 주성분이. 여기 봐. 뭐 있어? 뿌리르이라는 주성분이 뭐가 있어?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 이게 없는 선택지가 있다면 그거 틀린 거야.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지문에는 지금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어가 앞에 없다? 그러면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다 있어 5개가. 그럴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명사 있죠. 얘하고 가장 그나마 연관성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는 애가 걔가 정답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거기 6번 문제인가요? 몇 번 문제 나와있냐? 5번 문제냐? 몇 번이 답이니? 5번에 몇 번? 5번이라고? 야, 거기 5번 문제 봐봐. 자, 목적어 앞에 사랑니가 1번은 나와 있고요. 부장, 동그라미 쳐봐. 곡조, 본전, 버릇. 그나마 뿌리하고 가장 가까운 게 어떤 게 가까운 거야? 1번이 가깝죠, 그나마. 맞아요? 맞아요? 다이어 문제는 그렇게 구조가 일단 같아야 돼. 구조 아닌 거는 답이 아니다. 알았어? 천이는 지금 구조가 바뀌는 걸 천이라고 그랬어. 어떤 공간에서 최초로 정착한 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수가 감소하거나 하고 결국엔 다른 종이 으로 교체되는 거, 이런 걸 천이라고 하는 거야. 대부분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우점종이 전환이 돼. 그러니까
독점했던 애들이 위에 있던 애들이 바뀐다는 소리야.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치? 역동속이는 왜? 시간과 공간에 왜? 움직임이 있잖아. 그치? 코끼리가 그 지역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뭘 찾아서 이동을 하겠어. 지네들이 다 처먹을 거 처먹었어. 먹을 거 없으면 이동해 안 해? 이동하겠지. 먹을 걸 찾아서. 맞아? 그렇게 걔네들이 그 장소에다 이탈하면 그 우리가 측정했던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군집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맞아? 그러면 우점종과 핵심종도 바뀔 수 있다는 소리죠. 전환되기 때문에 천위는 우점도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천위는 자 1차와 2차 천위로 구분이 되는데 1차 천위는 자 개념 나오죠? 생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장소를 생물이 점유할 때 거기서 시작되며 2차 천위는 이미 생물에 의해 점유되었던 공간이 교란 후에 일어난대. 여기서 그럼 교란이 또 뭐야? 개념 마지막 8번째 나와요. 교란이란 이미 존재하는 군집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모든 과정을 일컫는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있던 애들이 뭐 이동을 했다든가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 몇 번째 천위가 되는 거야? 1차가 아니라 2차가 되는 거지. 있던 애들이 사라지는 거니까. 1차 천위와 2차 천위의 과정에서 우점종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히 다양도 역시도 달라지겠죠. 그죠? 지역이 두 개인데 여기에는 코끼리가 있었어. 원래 여기는 없었어. 이해가 돼? 그러면 여기는 1차 천위가 되는 거지. 천위 1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코끼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왔어. 전부 다. 그럼 여기는 종이 하나 코끼리라는 종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없던 곳에 새로운 게 들어왔으니까 몇 차 천위로 보면 돼. 1차로 보면 되는 거죠. 얘는 뭐가 돼? 2차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아까 역동성을 갖는다고 그랬잖아, 생물은. 그치? 1차 천위와 2차 천위의 과정에서 우세종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래서 다양도도 그러면 아까 A 지역에서는 코끼리가 없어지니까 종이 하나 줄어버리는 거죠. 그죠? 천의 과정은 종의 정착과 대치를 통해서 정착과 대치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시간에 따라 종의 정착과 대치는 종의 풍부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풍부하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경우를 다 일컫는 말이지 어느 한쪽이 아니라 특히 비생물적인 환경 변화는 1000년 이상의 규모에 걸친 천위 양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태계 전반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1000년이 시간이잖아. 생물이 아닌 거, 그지? 비생물적인 것들은 오랜 시간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겠죠. 지구의 온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수천 년 동안에 왜 우리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백인시에 우리 지구가 공룡이 멸종이 된 거가 뭐 빙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과학자들이 보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은 그 날씨 기온의 차이에 의해서 특정 종이 멸종돼 버렸죠. 그죠? 그러면은 공룡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뭐겠어? 종이 줄어든 걸 거고
다양도도 줄어든 거죠. 맞아요? 지구의 변화에 지구온난화 문제의 생존에 가지는 이유다. 결국에는 지구의 온난화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원래 바나나나 이런 열대 과일이 재배가 가능했냐?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그거 불가능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점점 무슨 온대지방에서 열대지방으로 바뀌고 있다고 그랬지? 물속에는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 물고기들에게는 수온의 1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1도의 온도가 100도의 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 듯한 고통을 느낀대요. 1도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1도 원래 정상적인 것에서 1도만 올라가도 그래서 모든 종들이 그걸 적응하지 못하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수면이 계속 또 올라가고 있지. 그지? 왜? 그러니까 뭐 지금 지구 종말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어쨌든 가장 온난화로 인해서 가장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식물, 동식물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자주 볼 수 없었던 물고기들이 이제 열대지방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이 잡히기도 한다는 얘기죠. 생태계가 아까 천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없던 곳에서 들어온 거니까 1차 천이가 일어나는 거죠. 반대로 원래 우리 동양이나 서해안에서 많이 잡혔던 물고기들이 오히려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건 2차 천이가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자, 문제를 볼게요. 윗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질문이 답이 아닌 것은 이거는 몇 번이에요? 지금 이 이유는 나와 있지 않죠? 그냥 다양한 것 중에 얘가 주로 쓰인다고만 나와 있지 왜 많이 쓰이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고요. 어떤 차이 있는 거 여기 위에 있죠? 그죠? 위에 있어요. 개념 차이. 문집의 특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량화. 그죠? 여기 정량화 있었죠? 아까? 정량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군집 내 핵심 종을 제거하면 군집 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핵심 종을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변화가 천이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죠?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천이를 유발하게 있는 비생명의 변화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도 지금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지구 온난화에 되는 거죠. 유발하는 거니까. 그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답을 다 찾을 수 있어요. 한 번이 나와 있지 않죠. 자, 기억은 풍부도 서열 그래프예요. 얘는 적절한 거 찾는 거네요. 종의 풍부도가 클수록, 자, 풍부도가 많아. 그러니까 종의 종류가 많다는 얘기겠지? 서열 곡선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 짧은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 길다고 그랬죠. 길다. 틀렸죠? 그죠? 이렇게 머릿속에 킵을 시켜놓으면 굳이 우리가 뭐를 안 봐도 된다? 지구는 안 봐도 된다. 그죠? 상대 풍부도가 높은 종이 있으면서 자, 상대 풍부도가 높은 거야.
있으면 종의 풍부도가 작아지는 거냐? 작긴 작은 게 아니죠. 그지? 풍부도하고는 관계가 없죠. 우점도하고 관계있죠. 우점도하고. 그지? X축의 평행한 직선이 그려졌다면 각 종의 개체수가 균등한 이건 나와있죠? 그죠? 평행한 직선이라는 거는 완만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완만하면 거기 완만할수록 개체수 배분이 균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지? 맞아? 이렇게 내려오는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직선, 평행 직선이라면 평균적으로 더 거의 균등하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3번이 답이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 사례 적용 문제가 나오네요. 자, 사례 적용에서 보셔야 될 거. 다음은 A지역의 두 산림군지 내 20개의 종구석을 나타낸 것이다. 산림원은 24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풍부도가 어디가 더 풍부하니? 1하고 2 중에 1이 더 풍부한 거죠? 그럼 지금 1과 2에서 비교해보면 종이 이쪽이 24개고 여기가 10종이니까 풍부도가 이쪽이 더 큰 거고, 다양도도 1이 더 크죠? 맞아? 맞아? 가장 A1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은 게 뭐야? 152종이죠. 뭐가? 튜율린 나무고. 상대적으로 다른 종과 비교했을 때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네요. 그죠? 얘랑 비교해봤을 때 개체수가 좀 적기는 하지만 역시 튜율립이 산림2에서도 가장 많네요. 개체수가. 상대 풍부도가 얘보다는 떨어져도 튜율립이 가장 많네요. 자, 그러면 선택지로 그냥 가봅시다. 이제 그 정도는 이해가 됐죠? 산림1의 심슨 지수는 산림2의 심슨 지수보다 작다. 자, 다양도가 낮으면 지수값은 어때요? 지수값은 올라가죠. 맞아요? 아까 반비례라고 그랬잖아. 반비례. 맞아? 그러면은 얘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다양도가 누가 더 왜? 이쪽이 다양도가 더 높지. 맞아? 그러니까 지수값은 심슨 지수값은 반비례하니까 이쪽이 더 크니까 당연히 얘는 떨어지죠. 맞아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지? 아까 반비례라고 우리 했잖아. 그치? 산림2의 다양도가 높아지면, 자, 지금보다 다양도가 높아지면 역지수는 커지겠죠? 그죠? 다양도가 높아지면 역으로
여기니까 여기 역지수니까 원래 지수는 낮아지지만 역지수는 반대로 올라가죠. 화살표가.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커지겠죠. 이해됐어? 3번 살림 1과 살림 2의 튤립 나무는 5점 하는 수목종이며 5점도는 살림 2가 살림 1보다 크다. 5점도는 이퀄 일단 개체수가 제일 많은 게 우점도가 튤립이니까 그죠? 맞아? 수목종은 튤립나무라는 건 맞고 자 우점도는 다양도와 반대되는 말이래. 맞아? 거기 앞에 개념이 여기서 우점도는 다양도하고 반대라고 돼 있어요. 지문에 맨 문단에 거기 1, 2, 2문단 3문단의 첫째 줄에 나와 둘째 줄에 끝에 나와요. 우정도는 다양도와 반대에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다양도는 누가 더 높아? 살림 1이 더 높죠? 맞아? 그 반대니까 우정도를 나타낸 살림 2가 더 큰 게 맞죠? 맞아? 얘가 다양도가 얘가 높으니까 이해가 되냐? 살림 1에서 개체수가 작은 종보다 개체수가 큰 종을 제거할 때에는 심슨 역지수는 더 많이 작아진다. 역지수는 거꾸로 어떻게 돼? 다양도가 높아지면 역지수가 커지지. 그지? 근데 많은 종이 큰 종을 제거해버리면 개체수가 많은 종을 제거해버리면 다양도가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하나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더 많이 작아지는 게 맞죠. 맞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살림 1과 살림 2에서 튤립 나무는 상대 풍부도가 가장 높은 자 상대 풍부도하고 뭐하고 관계가 없어? 핵심도하고 관련이 없어요. 알았어? 이거는 연관성이 없어요. 상대 풍부도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얘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우점도가. 그치? 근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우점도가 있다고 해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부분이 있었지? 그치?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5번이 틀린 거야. 이런 문제는 뭘 적용시키라고? 개념 적용시키라고. 개념. 알았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선택지 찾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 마지막 4번. 4번도 그래프 나왔는데 자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은 얘는 지금 어때? 얘에 비해서 얘는 개체수가 시간이 갈수록 어떻지? 점점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죠.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표죠. 그죠? 얘는 완만하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 얘는 이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맞아?
이 완만도가 다르죠. 맞아? 그 다음에 종이의 풍족도도 어때요? 얘는 이 풍족도가 그렇게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얘에 비해서 얘는 여기서 확 떨어져 버리죠. 요 구간에서. 그죠? 이것도 어려운 구조는 아니에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풍부도하고 기체수에 대해서만 알면 보면은 이쪽이 1이고 이쪽이 2야. 군집 1에서 보다 군집 2에서 이쪽에서 종의 정착이나 대치가 종의 정착과 대치는 무엇과 관련돼 있어? 천위와 관련이 있다고 마지막에 기억나냐? 맞아? 대치가 여기 지금 빠르냐 느리냐? 확 줄어버리니까 빠른 거지? 맞아?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은 갑자기 이 뒤에서는 확 늘어나 버리지? 맞아? 뒤에서는 확 늘어나 버리잖아. 여기 뒤에서보다. 그러니까 여기는 빠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빠르게 진행되어 천위가 결국에는 빠르게 되는 거죠. 맞아? 종의 풍부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야, 천위가 일어난다는 건 구조가 쉽게 바뀐다는 거니까 풍부도가 높은 수준에서 이것만 봐도 풍부도가 어떻게 돼? 얘하고 비교해 봤을 때 확 떨어지지? 그러니까 길겠냐 짧겠냐? 짧다고 되겠죠. 그죠? 이 그래프만 봐도 기억이 나오잖아요. 자, 요번 주 금요일날 오실 때 시험지 가지고 오세요. 아셨어요? 채점 다 하세요. 냉정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알았어? 목요일날 보시고 금요일날 시험지 가지고 와라. 수고하셨습니다.